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대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파워뷰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저희 첫 번째 시간은 소개, 두 번째 시간에는 파워뷰 설치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설치라기보다는 활성화죠. 어떻게 활성화 시키는지에 대한 부분들 보셨고, 세 번째에서는 이제 파워뷰에 대한 기본적인 레이아웃, 메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자, 보시면은 저희 이제 예제 파일 다운 받으시면 또 바로 여러분들 쓰시고 계시는 엑셀 파일로 실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 시키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자 하는 인자는 다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판매 일자별 제품의 판매 수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판매 일자가 데이터의 원본 소스에 나와줘야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판매 일자별, 그 다음에 판매 수량에 대한 부분들. 제품의 크기, 스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따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제품의 디테일한 스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투어링 프레임의 크기가 54인 거 또 다른 여러 가지 프레임이 60프레임인 거 있잖아요. 요 제품의 크기로도 뭔가를 보고 싶다. 제품 크기별 매출에 대한 이익을 보고 싶다. 또는 제품 크기별로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당연히 얘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원본 데이터는 저희가 보려고 하는 요소들, 시각화해서 우리가 인사이트로 계속 보고 싶은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그거에 대한 카테고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필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품별 매출, 그 다음에 카테고리별 매출 이익, 이런 식으로 보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원본 소스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들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업무 플로우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업무가 흐름이 되는지 본인이 하시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쯤은 글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명확해지십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엑셀 로우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 되게 원론적으로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많이 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 각각의 필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성값은 하나야 된다. 이런 아주 학구적인 용어들을 기반으로 해서 보통 많이 얘기를 하게 되면 또 복잡해지거든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업무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업무의 프로세스 있죠. 절차에 대한 부분도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잖아요. 한 번도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텍스트로, 문자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안 가져보시면 개념에 대한 부분이 머릿속에만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거나 뭔가 내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통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가 필요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약에 VBA로 짜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머릿속에만 있잖아요. 그러면 막 중구난방 그때그때만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면 바로 그냥 VBA 코드를 짜시거나 아니면 파워쿼리를 어떤 루틴을 만들려고 하시면 놓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여러분들이 워크플로우를 기본적으로 텍스트로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도 내가 보고 싶은 인자가 뭔지를 레이아웃을 먼저 잡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판매 일자별 매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제품별을 매출 이익 필요하다. 또는 일자별 매출의 흐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아주 좀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꼭 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리스트는 다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요. 이게 제가 흔히 이제 용어로 말씀드리는 플랫 파일이라고 보통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컨트롤 C, 컨트롤 V 4천만의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어거지로 녹아들어서 만들어 놓으시던 함수를 처리하시던 또는 파워쿼리로 여러 개의 파일들을 다 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던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형태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고 로우 데이터인지 아닌지 양식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얘를 기반으로 피벗 테이블을 돌릴 수 있으면 가장 최상의 나이스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바로 피벗 테이블로 못 돌린다. 피벗 테이블 돌리더라도 뭔가 좀 불편한 구석이 있다. 그러면 그건 양식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데이터 구조를 바꿔주셔야 돼요. 아주 명확하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원본을 그대로 피벗 테이블로 만들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를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 있으면 얘는 원본 데이터 한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셀을 병합하거나 뭔가 병합해서 뭐를 만들면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기준을 딱 잡으시면 돼요. 자, 일단 원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아주 명확하게 하나의 덩어리로 뚝뚝 떨궈지는 거죠. 두 개의 속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값은 카테고리 명에 대한 부분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얘가 카테고리이면서 뭔가 다른 크로스 테이블처럼 중첩된 다른 이중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눈이 같은 얘기 반복이지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삽입 메뉴에다가 파워뷰를 활성화를 시켜놨어요. 자, 잘 보시면 데이터 내부를 선택하시고 만약에 이 데이터가 계속 바뀔 거잖아요. 밑으로 계속 누적해서 쌓일 거면 얘를 뭘로 만들어 놓으셔야 되죠? 예, 표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표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얘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제가 이 데이터 내부를 선택하지 않고 밖을 선택한 상태에서 파워뷰를 딱 누르시잖아요. 그럼 파워뷰 이제 작업이 올라오게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트 여기 작업 중 해서 쭉 올라오는데 잘 보시면 파워뷰가 올라오면서 파워뷰의 창의 구성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워뷰라고 하는 메뉴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파워뷰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메뉴는 다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뉴를 찾아서 막 왔다 갔다 안 하셔도 돼요. 일단 되게 간단하죠. 기능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실행 취소, 테마, 배경 이미지,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관계까지 줄 수 있는 부분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워뷰는 요거는 이제 보고서 삽입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캔버스예요. 캔버스를 한 장 이상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이제 파워포인트의 기능이 그만큼 조금 더 역할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만약에 이걸로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시나리오 베이스의 대시보드를 만든다고 하면 이 자체가 프레젠테이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유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데이터를 같이 보면서 뭐 소통을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자, 보시면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쉽게 말씀드리는 도화지예요. 도화지고 그 다음에 필터에 대한 조건. 여기에서 필터를 제가 어떤 조건에 대한 부분 필터 창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원본 소스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료가 올라가게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료를 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빈 공간을 찍은 상태에서 올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올리시는 방법이 데이터를 파워뷰로 올리시는 방법이 데이터 내부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내부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파워뷰로 삽입 메뉴 가셔서 클릭하시면 잘 보세요. 데이터 내부를 선택하고 파워뷰를 클릭하게 되면 아까 저희 외부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올라가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데이터 내부를 선택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범위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 범위라고 하는 거는 일회성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얘가요. 그래서 데이터가 만약에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는 지금 현재 이 범위를 기준으로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표로 만들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범위 이렇게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잘 보시면 액티브가 있고 올이 있어요. 그렇죠? 액티브가 있고 올이 있어요. 올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올라갈 수 있는 모든 범위, 그러니까 하나 이상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워뷰에 보시면 저희가 파워뷰 메뉴에서 아까 관계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관계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이블이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여기서도 관계를 줄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액티브, 현재 활성화된 범위는 여기 하나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 창이 좀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올라와져 있고 해당되는 데이터에 자, 지금 잘 보시면 원가와 그 다음에 제품명, 제품 크기, 카테고리, 판매 수량, 판매 일자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크된 녀석에 대한 부분에서 디폴트로 표 형태로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체가 올라가게 되면 그 개체를 선택하시면 그 개체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잘 보시는 것처럼 시각화의 전환에 대한 그러니까 차트 종류예요. 시각화를 뭘로 시킬 거냐. 첫 번째는 테이블이고요. 두 번째는 차트인데 가로 세로 막대 차트, 그 다음에 기타, 선 차트와 분산형 파이 차트, 그 다음에 지도 차트. 자, 그 다음에 타일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게 됩니다. 타일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다라고 하는 거. 저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유형이고요. 슬라이서라고 하는 건 저희가 피벗 테이블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해당되는 어떤 시각화 개체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옵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 텍스트, 그 다음에 개체가 지금 현재 계속 위에다가 파워포인트처럼 그냥 위에다 흰 도화지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개체를 앞으로 올릴 거냐, 뒤로 보낼 거냐, 그거밖에 없어요. 간단하죠? 자, 그래서 개체를 선택하면 그 개체를 핸들링 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개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개체의 항목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가 이 하단에 보시면은 이 하단에 필드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이건 표기 때문에 어떤 필드가 있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막대 차트면 X축이 뭔지, Y축이 뭔지, 값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파이 차트면 해당되는 계열에 대한 부분이 뭔지 그 각각의 차트에 맞게 필드가 구성이 바뀌어요.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가장 복잡한 차트가 보통 아까 말씀드리는 게 버블 차트, 스캐터 차트라고 하는 그 차트는 X축, Y축,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크기, 그 다음에 재생축이라고 하는 것까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항목별, 자세히 카테고리별로 어떻게 묶을 건지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한 인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6개 정도 되죠. 되게 많은 제일 복잡한 근데 저희가 어떠한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한 번에 다 보려고 했을 때 되게 좋은 차트 중에 하나가 버블 차트가 상당히 좋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거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창에 대한 부분 필터를 보시면 필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숨기기를 하시면 필터 창은 숨겨지고 확대할 수 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잘 보시면 필드에서요. 판매 일자인데 판매 일자에 대한 부분의 필드에서 저희가 속성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를 찍으면 기본적으로 서머리를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이게 아마 그 올라오면서 영문 버전이 아마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올라간 것 같아요. 한글로 아마 나오실 겁니다. 이 메뉴에 대한 부분도 그 다음에 카운팅을 할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빈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빼고 카운팅을 할 거냐 그 다음에 고유한 것만 카운팅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데이터를 보이게 할 거냐 보이지 말게 할 거냐 여기서 뺄 거냐 말 거냐 리무브 할 거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핸들링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은 마치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피벗 테이블하고 좀 비슷하죠. 피벗 테이블의 행과 열 그 위치에다가 원하는 인자를 드래그하면 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제가 판매 일자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빼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빠졌죠. 빠졌기 때문에 판매 일자는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벗 테이블에 익숙하신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미루어 짐작해서 유추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피벗 테이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를 데이터를 뿌려주느냐 아니면 시각화 요소로 올리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시보드를 이게 이제 대시보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개의 보고 싶은 인자들만 다 한 곳에 때려 넣는 게 대시보드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관제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CTV를 설치해 놓고 CCTV에 대한 내용들을 자기가 모니터링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모니터링 할 수도 있겠죠. 각각. 근데 하지만 중요한 요소, 가장 많이 좀 봐야 될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CCTV로 이렇게 비추어서 그거만 상황판에다 올려놓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전체의 데이터 중에서 보고 싶은 인자들만 여기다가 레이아웃을 만들어내는 게 대시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시보드를 만드시려고 하시면 일단 레이아웃에 대한 구성도 되게 중요하죠. 상단에는 뭘 배치하고 왼쪽 오른쪽에 그러니까 가시성이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또 레이아웃을 배치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또 확 틀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워뷰에 대한 장표가 계속 저희가 추가를 하게 되면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때는 뭐가 돼야 되냐면 또 스토리텔링도 또 어느 정도 가미가 돼야 돼요. 어떤 형태로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어떠한 흐름 베이스로 내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아주 나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겠지만 어떠한 형태로 스토리텔링을 스토리보드를 구성을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픽스해서 만들어 놓으면 일반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구조, 만약에 데이터가 쌓이는 건 아래로 쌓이는 거니까 그건 저희가 전혀 이제 앞으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데이터 항목이 더 늘어나는 경우는 분명히 생기겠죠. 프로젝트의 A에 대한 부분 여기까지 봤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이 많이 변경이 돼서 다른 내용까지 봐야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러면 이제 열이 하나 더 추가가 되거나 열이 삭제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에 시나리오를 다시 또 하나를 또 두 번째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들을 시각적으로 여러 개의 차트들을 한 곳에서 다 모아주는데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차트들이 어떻게 된다? 각각 동쪽으로 연동돼서 다 연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들 하나만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은 저희가 선택을 하고요. 얘가 선택이 돼 있으니까 디자인으로 바뀌는 거죠.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먼저 좀 이런 메뉴들이 처음 하실 때는 되게 익숙하게 좀 가셔야 되니까 빈 공간을 선택하시면 파워뷰 메뉴가 나오고요. 어떤 개체를 선택하시면 그 개체를 핸들링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 디자인이 나오게 되죠. 이 개체를 그러니까 이 개체에 대한 좀 디테일한 설정 값을 여러분들 설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저희가 델 키를 눌러서 얘를 삭제를 할 겁니다. 자, 여기에는 공간이라든가 뭐 어떤 기본적인 줄, 칸에 대한 종속성이 없어요. 뿌려지는 대로 뿌려지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제가 먼저 범위에 대한 부분을 확장을 해서요. 이게 좀 작게 보여서 이 글자를 키울 수가 없어서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건데 될 수 있으면 제가 멀미 안 나도록요. 잘 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게 너무 민감도가 높아가지고 혹시라도 빨리빨리 움직이시는데 불편한 점이 좀 있으시면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제품 카테고리 명별 그 다음에 매출을 찍으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카테고리명 제품에 대한 카테고리 제품 분류죠. 제품 분류별 매출을 제가 찍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폴트 값으로 그냥 텍스트 형태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마 파워 BI 데스크탑 시각화할 때도 항상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먼저 거기서는 저희가 개체를 어떻게 하냐면 찍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먼저 시각화의 종류를 먼저 찍어요. 자, 나는 막대 차트를 만들 거야. 그래서 막대 차트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막대 차트에다는 뭘 보여줘. 이런 루틴이거든요. 작업의 흐름이.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엑셀을 이미 체득화했기 때문에 엑셀 표로 만들어진 게 아주 직관적이고 저희한테는 제일 부담 없는 그런 뷰예요. 그리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파워뷰 같은 경우는 먼저 기본적으로 테이블로 먼저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테이블로 만들어진 거를 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걸 확인한 다음에 그러니까 확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제가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먼저 테이블로 되어 있으니까 이 테이블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저희가 메뉴 구성을 보시면 상단에 디자인이 활성화될 거고 디자인이 이게 만드는 순간에 디자인이 활성화돼요. 그러면서 저는 얘를 세로 막대로 만약에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면 선택하셔서 세로 막대 중에서도 지금 보시는 누적 세로 막대로 만들 거냐 아니면 보시는 것처럼 100%를 기준으로 한 누적 세로 막대로 만들 거냐 그 다음에 계열의 값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묶은 세로 막대로 만들 거냐 요거를 여러분들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누적 세로 막대형을 선택을 하시면 이 표로 되어 있던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얘를 기본적으로 쭉 드래그해서 확장을 하시면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이 그럼 아까 보셨던 표 같은 경우는 숫자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렬에 대한 부분을 매출별로 소팅을 하셔야지만 제일 큰 값이 어떤 값인지를 알 수 있는데 반면에 그러면 얘네들의 편차가 얼마큼 큰지를 시각적으로 데이터를 알 수가 없죠.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를 치든가 아니면 다른 지표를 넣어서 큰 값과의 갭을 따로 표시하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 직관적으로 그 테이블을 한 번에 보시면서 제일 큰 값이 얼마이고 제일 작은 값이 얼마이고 이 계열의 분포가 데이터의 분포가 어떻게 분포되었는지 시각적으로 개념적으로 한 번에 파악하기가 힘들지만 이렇게 차트로 만들어 놔버리면 너무나도 직관적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어링 프레임이 가장 많은 매출을 만들어냈고, 투어링 바이크가 가장 이제 두 번째죠. 그 다음에 크랭크 세트가 가장 많이 이제 세 번째로. 굳이 우리가 뭐죠? 랭크 함수를 써가지고 1, 2, 3, 4를 정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랭크 함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 텍스처 기반의 숫자 기반에서 뭔가를 보려고 할 때 그게 필요한 거지, 얘를 시각화시켜버리는 순간에 사실 그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란 그런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시각화를 하나를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각화를 하나 저희가 만들어냈고요. 만들어냈고. 자, 그러면 이거는 제품에 대한 카테고리잖아요. 제품에 대한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걸 선택되는 상태니까 잘 보시면 요 테두리에 이렇게 테두리가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이게 개체가 선택된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시려고 하시면 빈 공간. 근데 여기 보시는 제목 부분이 요만큼을 차지하고 있어요. 헤더 부분이요. 요거 이 정도는 보이실 거니까. 그렇죠? 자, 빈 공간을 찍으시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도화지가 선택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됐죠. 자, 여기서 제가 제품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품 명별, 그 다음에 제가 뭐를 찍을 거냐면요. 여기 매출 이익을 찍을 겁니다. 되셨죠? 자, 첫 번째는 카테고리별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제품 분류별 매출이고, 여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되는 거죠. 제품 카테고리에는 여러 가지 제품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품명에 대한 매출이익, 그 중에서도 저는 똑같은 인자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매출을 받지만 그 각각의 제품의 매출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이익률을 따로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저도 똑같이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데이터가 되게 많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테고리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품에 대한 제품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다 표시가 안 될 거예요. 되게 많은 제품이 표시가 될 건데 제품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제품의 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카테고리별로 어떻게 돼요? 데이터를 줄이는 작업들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루틴들이 보통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줄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거예요. 데이터가 많으면 얘를 시각화하더라도 그게 한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왜 제품명 매출 이익이라고 했냐면 얘를 찍었을 때 얘가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투어링 프레임이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 투어링 프레임을 구성하고 있는 제품명은 많지가 않겠죠. 그래서 투어링 프레임을 제가 상단에서 이 매체를 딱 찍는 순간에 얘가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는 기본적으로 개체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많네요. 얘가 투어링 바이크를 찍으면요. 투어링 바이크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개체의 내용에 대한 부분 보시면 요걸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동적으로 변하지 않으니까요. 기본적으로 파워 BI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부분이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제 근데 전체가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덱스 함수를 통해서 개체의 축도 가변적으로 좀 움직이게 좀 만들어줘야 되는 약간 손이 좀 가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투어링 프레임을 찍으면 해당되는 요 내용에 대한 부분만 쭉 나와 있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지는 거를 얘를 테이블로 만약에 만들어서 그냥 보신다고 하시면 좀 더 직관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전체에 대한 내용이 다 다른 것도 다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더 얘를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는 요 내용이 풀려요. 요 내용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차트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죠? 필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투어링 프레임을 한번 찍으시면 투어링 프레임에 해당되는 내용만 지금 보시는 거죠. 그래서 투어링 프레임 하나, 둘, 셋, 네 개에 대한 매출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져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투어링 바이크를 선택하시면 투어링 바이크는 지금 현재 3개가 핸들링 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게 투어링 1000이라고 하는 모델이 가장 많은 나머지 2개의 모델보다 더 많이 팔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전거 렉을 선택하시면 자전거 렉은 하나밖에 없죠. 자전거를 선택하시면 자전거에 대한 부분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장을 선택하시면 안장은 꽤 내용이 좀 많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저희가 한번 다시 찍으시면 전체 내용으로 다 바뀐다는 것. 동쪽으로 연결되는 게 가장 큰 매력이고 장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파워뷰를 통해서 데이터 인사이트를 보고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동쪽으로 또 다른 내용을 또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참 좋은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의 구성에 대한, 여기 지금 보시는 이렇게 구현하는 거는 몇 번만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통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이거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다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막대 차트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이제 요걸 가지고 또 뭐 세로 막대차를 또 가로 막대차트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만들고, 이렇게 굳이 다 말씀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거의 시간 때우기 위한 강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루틴은 똑같으면 변경된 내용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다른 종류 뭐 주의하실 거예요. 그 키포인트만 말씀드리면 되지 굳이 막 모든 개체에 대한 부분들을 막 말씀드리고 막 이런 건 좀 시간 낭비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연습하시고 또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개념도 이해하셔야 되고 실습도 하셔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실습하는 시간이 좀 아깝거든요. 그래서 그게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스럽고 시간을 할당하기가 좀 더 편해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작업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중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에 해당되는 차트 요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얘네들 어떻게 배치할 때의 노하우,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운영의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은 해당되는 강좌를 말씀드릴 때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키포인트로 보셔야 될 거는 첫 번째 기억나시죠? 데이터 원본에 대한 내부를 선택하시고 파워뷰로 가시던가 아니면 그 테이블 자체를 뭘로 만드셔야 돼요? 그 원본을 표로 전환시킨 다음에 바로 파워뷰를 선택하시면 표로 되어 있는 경우 바로 그냥 가지고 옵니다. 표는 그냥 인지해요. 그거 꼭 주의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온 거에 대한 부분에서 메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파워뷰가 있고 어떤 개체를 만들면 그 개체를 핸들링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온다. 그래서 구성은 가운데에 있는 도화지가 나오고 오른쪽에 맨 끝에 있는 파워뷰 필드에는 그 도화지 위에 올릴 수 있는 원재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재료들을 초이스할 수 있다. 그럼 그 재료들을 초이스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종류를 만들어 줄 건지 테이블로 만들 거냐, 그 다음에 뭐 가로, 세로 또는 뭐 파이 차트, 선 차트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하나씩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기본적으로 내용들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저는 어느덧 이 강좌도 벌써 한 30분 정도 돼가고 있는데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제 각각의 이제 그 시각화 요소들이 있죠. 걔네들을 어떻게 쓰는 건지, 그 다음에 종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서 얘네들을 어떻게 완성화 시키는지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요 강좌에 대한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제가 하나 둘씩 이렇게 앞단에서 몇 번째 강좌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그리고 또 표시도 해도 되니까요. 여러분들 요 순서대로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